같이 이제 수평면에서 충돌한 두 물체. 자, A랑 B가 질량이 이제 3kg, 6kg 잘 나와 있고, 자, 충돌 전후로 이제 속도 변화를 이제 A는 5m/s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V 됐네요. 이렇게 변하는 게 이제 A의 속도 변화고, 자, B는 속도가 플러스 V에서 플러스 3m/s로 이렇게 변했네요. 요 속도 변화가, 자, 충돌 전후로 겪는 충격량이 서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가 똑같을 거니까 크기가, 질량과 속도 변화는 역수관계다. 이걸 이용해서 A가 플러스 5에서 뒤집혀서 마이너스 V 됐으면 A의 속도 변화는 음으로 변할 건데 5 플러스 V만큼 속도가 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V에서 같은 방향 플러스 3이 됐으니까 V에서 3만큼 3으로 커졌네. 그러면 속도의 변화는 플러스 3 마이너스 V만큼 변했다. 요 속도 변화의 B가 질량과 역수비. B가 질량이 2배 더 크네.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이 크기가 B보다 2배 더 크다. 그러면 A 속도 변화량 5 플러스 V, B 속도 변화량 3 마이너스 V보다 2배 더 크다. 식으로 V 구해주면 1이 3V네. 그러면 V는 3분의 1m/s다. 그러면 이제 받은 충격량은 두 물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하나로 구해주면 되지. A로 구합시다. A는 질량이 3kg이고 속도 변화는 5 플러스 3분의 1만큼. 그래서 음의 변화지만 5 플러스 크기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6의 3이니까 마이너스 16만큼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6 뉴턴 세크다. 답은 4번. 자, 그림 가에서는 이제 두 물체가 함께 가고 있었고 2kg, 1kg이 2m/s로 함께 잘 가고 있다가, 자, A와 B가 분리됐다 이거죠. 자, 분리도 충돌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반대긴 하지만 결국은 주고받는 힘으로 A가 뒤에서 B를 밀고 B가 그래서 A를 뒤로 밀고, 이런 작용 반작용으로 주고받는 힘으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두 물체가 주고받는 충격량은 같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돌 전후, 분열 전후로 같으려면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질량과 각각의 물체가 겪는 속도 변화량은 역수관계다. 그래서 A가 지금은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B가 2배 더 커야 된다. 그러면 A, B가 둘 다 2m/s였고 플러스 분열되고 나서 A는 플러스 1이 됐네 속도가. 그러면 마이너스 1m/s. A가 속도 변화를 겪었고 B는 2에서 B가 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B 매겨주자. 질량이 A가 2배니까 속도 변화는 B가 2배.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속도 변화가 B는 플러스 2. 그래서 2에서 플러스 2 돼야 되니까 B는 나중 속력이 4m/s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운동량은 속도가 같은 상황에서 운동량은 A가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2배 더 크겠죠. 같다 틀렸고, 니은 VB는 4m/s 맞고, 디귿 분리되기 전과 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돼야죠. 틀렸네. 답은 1번 니은.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후에 운동량은 P로 서로 같아졌다. 자, 일단은 속도가 A가 B보다 더 빨라서 충돌했을 거고, A가 B보다 이제 속도가 느려졌겠지. 충돌 후에는 두 물체는 반드시 멀어지는 상황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속력이 느린 상황인데 운동량이 같은 거 보니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의 크기는 같은 상황이네. 그러면 MA, MB라면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 A가 B보다 질량은 더 큰 상황이다 이거죠. 속도가 느리니까. 기니디 보면 기억 A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맞고, 나는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같은 거 보니까 충돌 직전에는 A가 B보다 운동량이 더 컸겠지. 운동량을 주고 같아졌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돼야지. 틀렸네. 답은 가나 2번. 자, 일단 V로 운동하던 A가 터널에서 충격을 받아서 4V가 됐죠.
그러면 터널을 통과하면서 A가 겪은 속도 변화가 플러스 3V. 자, 질량을 B가 A의 3배다 줬으니까 A 질량은 M 주고 B의 질량은 3M 주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터널 안에서 A가 겪은 충격량, 질량 M이 속도 3V 변했으니까 3MV 만큼 충격량 받았다. 그게 터널 안에서 받던 충격량 I1이고, 자, I2 이제 충돌 과정에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자, A가 4V로 가다가 질량 M인데 3M 정지하고 있는 B랑 충돌했죠. 충돌 전후 겪는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과 역수관계다 했으니까, 자, A가 충돌 후에 EV가 됐다거든. 아, B가 EV네. 그러면 B의 속도가 정지해서 EV가 됐으니까 B는 속도가 EV 증가했네. 그러면 질량이 3분의 1인 A는 B보다 속도 변화가 3배 더 크게, 그래서 6V 감소했다 이거죠. 아, 그럼 감소한 뒤에 얘는 속도 뒤집히네. 반대 방향으로 EV의 속도로 갈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주고받는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그래서 질량 M이 6V 변했으니까 주고받는 충격량 크기는 6MV. 이게 I2. 그래서 3MV가 I1이니까 2배네요. I2가 2배 더 크다. 답은 4번. 요것도 이제 두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이다, 맞지? 60kg이고 40kg. 질량이 3대 2네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A가 B보다 2대 3으로 작을 거다. 자, 근데 속도 변화가 B가 잘 나와 있네. B가 2m/s에서 플러스 5m/s, 플러스 3m/s 속도 증가했네요. 그러면 딱 2대 3 매겨주면 되겠네. B가 3이니까 A는 속도 변화를 2 겪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A는 속도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음으로 변해서 2m/s 감소했겠지. 그러면 나중 속도 V는 4m/s다 이거죠. 기니 D 보면 기억,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크기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이죠. B가 질량이 40kg인데 3m/s 변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충격량 120 맞고, 그 다음에 니은 V는 4m/s 맞고, 그 다음에 D는 미는 동안 A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고 같다. 작용 반작용이죠. 틀렸다. 그럼 답은 기니 3번. 질량이 4kg인 상자를 10N으로 가속을 시켜서 충돌 직전까지만 이렇게 가속을 시킨다 했으니까 충돌할 때 상자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다. 5m만큼 가속이 돼서 상자가 이제 여기까지 오겠죠. 왼쪽 벽이 이제 물체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당겨주지 않고 이제 충돌시키면 되니까, 자, 5m만큼 가속이 될 건데 10N 알짜임이지.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그래서 상자가 가속되는 가속도는 4분의 10이니까 2.5 m/s 제곱으로 5m 가속된 뒤에 속도 V. 그러면 세 번째 공식 쓰면 되겠네. 요때 속도가 V라면 V 제곱 변화량은 처음은 정지였으니까 요때 속도 제곱이 변화량이다, 맞지? V 제곱은 2AS다. 그럼 5의 제곱이네. 그럼 V가 5m/s. 자, 그럼 충돌할 때 상황이 4kg 물체가 뒤에서 5m/s로 오면서 이 1kg 물체랑 충돌, 정지하고 있는 물체랑 충돌하죠. 자, 그리고 나서 충돌하고 나서는 한 덩어리가 된대. 그러면 한 덩어리가 돼서 합쳐져서 총 질량이 5kg 한 덩어리로 가겠죠. 자, 충돌 전후로 운동량이 보존돼야 한다 했으니까 4kg이 5m/s. 요게 충돌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이다, 맞지? 플러스 20. 그러면 충돌 후에도 운동량은 플러스 20이 돼야 되니까 5kg의 물체가, 한 덩어리 된 물체가 4m/s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는 상자와 2초 후 충돌한다. 자, 속도 그냥 가속도로 보지 뭐. 가속도가 2.5인데 속도 5가 됐죠. 5m/s로 충돌한다 했으니까 2초 후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충돌 직전 상자의 속력은 5m/s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상자와 충돌 직후 물체의 속력은 4m/s. 한 물체 되고 4m/s 다 맞네요. 답은 기니디 5번.
그림에서 보니까 우주인이 상자 두 개를 들고 이제 물체 두 개를 두고 이제 V0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A랑 B를 순서대로 차례로 하나씩 민대. 자, 결국은 어떤 물체를 뒤에서 밀면 민 사람은 뒤로 밀리죠. 그러면서 이제 작용 반작용 힘을 주고받으면서 충격을 주고받는다 이거지. 그럼 결국 모든 물체 포함 우주인의 전체 운동량의 합은 계속 보존이 돼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밀고 난 뒤에 다 밀고 나서 우주인 속력은 3분의 1 V0로 되고 A와 B의 속도는 같아졌대. 자, V0보단 빨라졌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전체 질량들이 우주인이 질량이 2m이고 각각의 물체가 질량이 m이다 했으니까 전체 질량 4m이 V0로 가네. 이게 총 운동량의 합이에요. 자, 하나씩 밀 건데 하나씩 밀고 난 뒤에도 전체 운동량의 합은 4mV0가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A 민후는 정보가 잘 없지만 A, B를 다 밀고 난 후에는 정보가 둘 다 있다 맞지? 자, 결국 우주인은 다 밀고 나니까 속도가 3분의 1 V0가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럼 우주인 질량이 2m이고 자, 그리고 앞에 각각 먼저 민 A랑 나중에 민 B가 결국 같은 속도로 끝났다 했어요. 요게 V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이 우주인은 질량이 2m이고 3분의 1 V0면 운동량이 3분의 2m V0. 그 다음에 각각의 B랑 A는 mv씩 그러면 2mv. 합해서 전체 운동량이 원래 운동량 총합 4mv0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10이니까 V가 3분의 5V0네. 오케이, 그러면 A랑 B는 3분의 5V0의 모습으로 이제 분리돼서 날아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A만 민 직후에는 우주인이 아직 B는 들고 있죠. 그래서 우주인과 B 질량 합해서 3m이 어떤 속도로 잘 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 속도는 아까 우리가 방금 구한 대로 3분의 5V0로 질량 m짜리 A가 가고 있을 거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운동량 보존 쓰면 돼요. 자, 요거는 근데 물체 두 개로 이제 짜갈라지는 거니까 요 속도 변화량으로 한번 가보지 뭐. 자, 3m과 우주인과 B를 포함한 3m과 A, M은 모두 다 같이 V0로 가고 있었지. 자, 근데 요 A가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냐면 뒤에서 밀어줘서 플러스 3분의 2V0 변화를 겪었어요. 자,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가 같아야 돼서 질량이 3배 더 큰 우주인 B 쪽은 속도 변화는 반대로 3분의 1만, 그래서 마이너스 음으로 변할 거고 9분의 2V0로 감소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B와 우주인은 9분의 2V0 감소해서 9분의 7V0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질량과 속도 변화량 B는 역수관계다 해도 결국 운동량 합을 보존시키는 상황 같다 이거죠. 그래서 A 민 직후의 우주인 속도는 9분의 7V0. 답은 4번. 여기서도 이제 그림 가는 상황이 A는 정지해 있고 B는 물체 들고 함께 오른쪽으로 V 속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물체를 밀 거야. 밀고 그 다음에 우주는 뒤로 밀리겠죠. 이 뒤가 플러스 방향이긴 한데 결국은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 같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럼 B가 플러스 운동량을 받으면 변화를 겪으면 물체는 마이너스 운동량 변화를 겪겠죠. 그 운동량을 똑같이 A가 또 받잖아. 또 받으면서 지금은 물체랑 A가 한 물체가 됐네. 그러면서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전체 운동량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전체 A랑 B 물체 포함한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변화가 없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물체 질량을 우리가 라지 M이다 두면, 자, 처음 상황은 질량 스몰 m A는 정지하고 있었고 라지 M과 이 스몰 m 포함해서 요 B 우주인과 물체는 함께 V로 가고 있었잖아.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라지 M 플러스 이 스몰 m의 V만큼 오른쪽 플러스 운동량, 요게 전체 운동량이다 이거지. 요게 보존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다 밀어내고 밀고 받고 다 했을 때 결국 상황이 스몰 m a가 라지 m 물체를 받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v 속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m 우주인 b가 오른쪽으로 2v 플러스 2v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전체 운동량의 합, 그러면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속도 마이너스 2분의 1v로, 그 다음에 플러스 2m이 2v니까 4mv. 요게 다 끝나고 나서의 전체 운동량인데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끼리 모아보면 2분의 3 라지 m v랑 2분의 1 빼고 2 빼면 2.5니까 1.5 mv가 서로 같은 거다 이거지. 그러면 라지 m 질량이 스몰 m이네. 오케이. 그래서 물체 질량 물었으니까 답은 5번. 자, 그림에서 양쪽에서 마주보고 오고 있는 A, B인데, 자, A, B가 이제 오다가 충돌한데, 충돌 전의 상황을 보니까 운동량 크기가 4P, 2P, 운동량의 방향이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일단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2P다 맞지? 이거는 충돌 전후로 변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A랑 B가 운동량이 변했는데 B가 먼저 보이지? B가 3P, 운동량이 늘어났어. 자, B는 왼쪽으로 가면서 A랑 충돌했으니까 충돌 후에도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B는 확실히 충격을 오른쪽으로 받거든. 그러면 원래 얘의 운동량이 음이잖아. 음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양의 운동량으로 변한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운동 방향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는 줄어야 돼.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또는 지금처럼 운동량이 크기가 늘어나려면 결국은 얘가 방향이 뒤집혀서 원래 운동량은 마이너스 2P로 오고 있었는데 운동량이 5P만큼 변해서 플러스 3P가 되면 운동량이 크기가 늘어날 수 있겠네. 지금 얘는 그러면 충돌 후의 상황이 운동량이 플러스 3P가 되면서 5P만큼 받아온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면 A랑 B는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 5P만큼 변화되네. 그러면 A는 충돌 후에 마이너스 P가 운동량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기니 D 충돌 후 B의 속력은 2분의 3V이다. 자, 일단은 B는 V로 갈 때 B의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라서 B가 MB 질량이 나면 MBV가 2P인 상황이었잖아. 크기가. 근데 얘가 딱 3P가 됐으니까 2분의 3배 증가했다 맞지? 그러면 속력이 2분의 3배 증가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되 속력은 2분의 3V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 반대다 맞고, 그 다음에 딕은 기억은 3P이다 P다 돼야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자, 다음과 같이 이제 A, B 충돌, CD 충돌인데, 자, 충돌 후에 운동량이 A가 C의 5분의 3배이다. 그러면 A랑 C가 3대 5 운동량 크기가 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D의 5분의 3배이다. 자, 일단은 지금 B랑 D는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정지한 물체가 충돌 후에 충격을 받으면 그게 다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면 충돌 후에 결국 운동량이 B가 D의 5분의 3배다. 그러면 3대 5를 받았다 이거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출발해보죠. B가 그러면 5x, 3x 운동량 가지게 됐고 D가 5x 가지게 됐다면 운동량 결국 주고받는 거, 넘겨주는 거라 했어요. 자, B가 운동량이 0이었는데 충돌하고 나면 B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게 운동량이 3x가 됐대. 자, 그리고 D는 C랑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5x 받았단다. 그러면 충격량을 준 만큼 A랑 C는 반대로 받겠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이 정상적으로 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P-3x, 그 다음에 C는 P-5x. 요게 이제 두 물체의 운동량이 될 건데, 자, 일단 크기를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를 보니까 A, C 비교하니까 3대 5다 맞지? 그러면 뭔가 충격량을 더 많이 받은, 충격을 더 많이 받은 C가 A보다 운동량이 더 크다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A랑 C는 충돌하고 나서 원래 방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충돌하고 나서 뒤로 꺾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상으로 보면 A랑 C가 3대 5인데
지금 C랑 A가 같은 방향으로 충돌 후에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A가 더 커야 돼요. C가 더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근데 충돌 후의 크기, 운동량의 크기가 C가 3대 5로 더 크다는 소리는 C는 일단 운동 방향이 반대로 뒤집혔구나. 그러면 C가 운동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 상황이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P-5가 아니라 5x가 아니라 5x-p의 운동량 크기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A는 P-3x, 그 다음에 C는 5x-p가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고 요게 3대 5가 돼야겠네. 그럼 P-3x 대 5x-p가 3대 5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5x-3p는 5p-15x 되면서 x가 15분의 4p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돌 후 D의 운동량 크기 물었으니까 D의 운동량 크기는 15분의 4p 곱해주면 5x는 3분의 4p. 오케이, 답은 5번. 그림 가에서는 A가 C랑 충돌하고 나에서는 B랑 C랑 충돌하고, 자, 질량도 다 잘 줬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 A랑 B의 속도 변화를 잘 줬어요. 그러면 C는 속도 변화는 질량 역습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일단 A 1kg, C가 3kg. 그러면 속도 변화는 반대로 A가 C보다 3배 많이 변할 거예요. 자, A가 플러스 2m/s로 가다가 C랑 충돌하고 마이너스 1m/s가 됐으니까 A가 충돌로 겪은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3m/s. 그러면 C가 겪는 속도 변화는 A보다 3분의 1. 그럼 플러스 1m/s 속도 변화 겪을 거고 요게 그냥 나중 속도 되겠네. 처음이 정지니까. 다음 B랑 C는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래.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B는 질량이 1kg이었으니까 B는 운동량이 플러스 2, C는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이게 전체 운동량이네. 그러면 충돌 후 한 물체가 된 1kg, 3kg, 도합 4kg 물체 BC도 운동량이 2kg/m/s 돼야 되네. 그러면 V2는 4kg 곱해서 2 돼야 되니까 2분의 1 m/s. 그래서 V1과 V2의 비를 물었으니까 V1이 2배 더 크죠. 답은 4번. 자, 그림에서는 일단 P에서 차례로 가만히 놓은 A, B니까 A랑 B는 P에서 가만히 놔졌다 맞지? 자, 이 경우에 결국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두 물체는 질량과 무관하게 요 수평면까지 왔을 때의 속도는 둘 다 같을 거야. 자, 그 상황에서 A가 먼저 이제 놓아지고 A는 벽이랑 충돌하지. A가 벽과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10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10이다 이 소리니까 A가 질량이 2kg이다 그치? 그러면 2kg이 속도 변화를 5 겪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10이겠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m/s로 가는데 원래 벽과 충돌하기 전에 속도 변화량이 5 돼야 되니까 4m/s구나. 자, 그럼 결국 B도 내려왔을 때 같은 높이에서 내려왔으니까 4m/s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물체가 충돌을 한대. 충돌하고 나서 충격량 크기 I를 받아서 B와 한 덩어리 된다. 그러면 한 덩어리는 운동량 보존된 덩어리 하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kg인 B가 오른쪽으로 4m/s로 가면서 2kg인 A랑 A가 왼쪽으로 1m/s로 오면서 충돌 전 운동량은 B가 플러스 4, 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도합 플러스 2가 총 운동량. 충돌 후에 한 물체가 된다 했으니까 한 물체 돼서 3kg이 움직이겠지 같이. 자, 전체 운동량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겠고, 이 운동량이 2가 되려면 3 곱하기 3분의 2m/s 되어야 운동량이 2가 되겠네. 그래서 충돌로 겪는 충격량, 그럼 A로 구합시다. A의 운동량 변화량. 자, 그럼 A는 1m/s에서 뒤집혀서 3분의 2m/s가 됐으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5m/s가 변했네. 근데 A 질량이 2kg이니까 곱해서 A가 겪은 운동량 변화량은 3분의 10이다. 이게 충격량이죠. 답은 5번. 자, 그림 가에서 물체 A, B가 운동량 P, 크기가 P인 운동량으로 같이 운동하다가 충돌하네.
자, 충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어나려면 VA가 VB보다 더 빨라야 되죠. 자, 속력이 A가 B보다 더 빠른데 운동량이 같은 거 보니까 질량은 반대로 MA랑 MB면 B가 A보다 질량이 더 커서 같은 운동량이지만 속력은 작다, 이런 상황이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충돌을 하는데 힘 시간 그래프, 지금 뭐 다른 물체가 없기 때문에 주고받는 힘 하나, 그러면 이 물체 요 면적 P가 두 물체가 충돌로 겪는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치? 자, 그러면 A는 뒤에서 박았으니까 운동량 P만큼 변하면 A가 바로 그 자리에서 0되네, 정지할 거고, B는 그 운동량 받아가서 B는 운동량 2P로 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 크기는 P, 마찬가지로 A가 B로부터 받는 것도 P죠, 맞고, D가 충돌 후 A는 정지, B는 2P로 간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다 맞네, 5번. 2kg, 3kg 물체 AB가 서로 반대 속력 8m/s, 2m/s로 다가오고 있다. 자, 충돌로 겪는 충격량이 18Nm/s다 했으니까 요만큼 운동량이 변하면 된다, 맞지? 그러면 요거는 각각의 물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운동량 요만큼 변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A는 2kg이니까 속도 변화를 9 겪을 거다. 그러면 충돌 후 A는 뒤집혀서 마이너스 1m/s가 되고, 자, B는 3kg이니까 18, 운동량 변하면 속도가 6 변하는 거네. 그러면 뒤집혀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4m/s로 B가 운동하면 되겠다, 이거죠. 기니 D 보면 기억, 충돌 과정에서 A, B 각각 겪는 충격량 크기는 18,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인데 시간이 0.2지. 그러면 I 충격량을 전체 시간 0.2로 나누면 주고받는 평균 힘, 그러면 5분의 1로 나누니까 5 곱하면 되겠네. 90N 맞고, 그 다음에 D가 충돌이 끝난 후 B의 속력은 뒤집혀서 4m/s 맞죠. 그러면 기니 다 맞네. 답은 5번. 일단 그림에서 보니까 A, B 충돌이 먼저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A가 B랑 서로 마주보는 플러스 P 마이너스 P, 일단 전체 운동량의 합이 0이네.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0이었으니까 충돌 후에도 0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AB 충돌 후의 모습이 정보가 잘 없으니까 B가 지금 벽이랑 충돌할 때도 이 주고받는 충격량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넓이로 ES랑 S 잘 나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원래 운동량이 P였고, 자, 먼저 첫 번째 A랑 충돌할 때는 충격을 오른쪽으로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받아서 ES 받았대. 그러면 ES만큼 원래 운동량이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 P에서 플러스 ES만큼 충격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됐겠죠. 자, 그 상황이 지금 두 번째 그림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데 벽과 충돌하면서 S라는 충격을 받는데, 그러면 S, 지금 벽이 여기 있는데 충돌했으니까 얘는 벽과 충돌하면서 왼쪽으로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S 충격을 받았더니 마이너스 P 플러스 ES에서 마이너스 S 충격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S, 이게 얘의 최종 운동량인데 이 운동량 방향이 왼쪽으로 3분의 1P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된 거지. 그러면 최종 운동량 마이너스 P 플러스 S가 마이너스 3P구나. 마이너스 3분의 1P구나. 그러면 S는 3분의 2P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충돌로 A, B 충돌할 때 3분의 4P씩 주고받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 A가 3분의 4P 충격받으면 뒤로 3분의 1P 마이너스 3분의 1P로 갈 거고, B는 반대로 앞으로 3분의 1P의 운동량으로 갔다가 3분의 2P의 충격을 B로 벽으로부터 한 번 더 받고 뒤집혀서 3분의 1P가 되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B가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평균힘은 결국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다, 맞지? 자, 그러면 A와 한번 벽과 한번 충돌했는데 각각 평균힘은 ES를 T초 동안 받은 거, 그러면 T분의 ES, 그 다음에 S를 T초 동안 2T초 동안 받았으니까 2T분의 S, 이게 각각 충돌해서 받은 평균힘. 그러면 4배 차이 나네. 4대 1.
그래서 A와 같다 했으니까 틀렸지. A와 충돌할 때가 4배 더 크다 해야지. 니은 2번 그림에서 B의 운동량 크기는 둘 다 3분의 P였지. 맞고. D가 3번 그림에서 물체의 속력 비교하래. 운동량이 근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P, B도 마이너스 3분의 P지. 운동량이 서로 같은데 질량이 B가 2배 더 크다 맞지? 그러면 속력은 반대로 A가 B보다 2배 더 빨라야 된다 그치? 그래서 A가 B의 2배다 맞죠? 그러면 D 답은 5번. 일단 A가 정지하고 있는 B한테 충돌하는데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A의 위치, 시간 그래프. 이 그래프는 A의 속도를 잘 알려주는 그래프다 맞지? A가 처음에 1초일 때 충돌했나봐. A의 속도가 바뀌는 거 보니까. 이번 단어는 충돌하지 않으면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지? 그럼 충돌하면서 충돌 전에 속도가 2,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1 됐네요. 자, 그래서 A가 충돌 전후로 속도 1 감소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지금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B가 A의 3배다. 자, 일단 그러면 충돌 전에는 MA 질량인 A가 2m/s로 오고 있었고 B 질량 MB는 정지하고 있었다 맞지? 자, 근데 이 결국은 A가 속도가 1이 됐죠. 그러면 A가 속도 1 감소했네. 그러면 A가 B에게 준 충격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MA만큼 줬네요. 그러면 얘가 질량이 MB라서 속도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B가 결국 충돌하고 나서 가지는 운동량이 A 운동량이 EMA에서 MA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도 MA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량 각각 MA씩 가지게 됐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에너지는 자 A가 충돌 후 모습이 1m/s고 자 B는 충돌 후 속도가 mB분의 ma겠지.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질량 했을 때 운동량이 ma 됐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속도를 나타내고 싶은 건 아니고 각각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각각의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거든.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의 B도 B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자, 근데 운동량 하는 거는 질량의 속도 한번 곱하는 거잖아. 얘도 질량의 속도 한번 곱하는 거. 근데 지금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두 물체가 운동량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이 운동 에너지 안에서 이 질량 곱하기 속도항은 지금 두 물체가 다 같은 상황이야. 그럼 결국은 각각의 물체의 속도를 VA나 VB를 한 번씩 더 곱한 게 각각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결정할 건데 운동 에너지가 3대 1로 B가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그럼 B의 속력 자체가 A보다 3배 더 크구나. 그러면 B의 속력은 지금 충돌 후에 3m/s다 이거지. 근데 속도는 A보다 B가 3배 더 빠른데 운동량은 둘 다 MA로 지금 같은 상황이네. 그럼 반대로 질량은 A가 B보다 3배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질량 비문네. 그럼 A가 B의 3배 더 크다. 3대 1이다. 답은 2번. A, B 물체가 서로 다가오면서 충돌하고 멀어지는 상황인데 자 A, B의 충돌 전후 속도가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네. 그러면 요거대로 구해 봅시다. 자, A가 속도 플러스 충돌은 2초일 때 일어난 것 같고 A의 속도가 플러스 2, B 속도가 2초 만에 뒤로 2m 갔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2m/s랑 마이너스 1m/s로 와서 충돌했고 충돌 후에 A 속도는 2초 만에 2 앞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됐고 B는 2초 만에 6m 갔으니까 플러스 3이 됐네. 그럼 충돌하고 나니까 B는 오른쪽으로 뒤집혔는데 플러스 3m/s가 됐고 A는 충돌하고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지만 좀 느려져서 1m/s가 됐네. 그러면 각각의 물체의 속도 변화량 바로 나오네요. A는 마이너스 1m/s 변했고 B는 플러스 4m/s 변했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1대 4네. 그럼 반대로 질량은 A가 B의 4배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A가 4배 더 크니까 답은 5번.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두 물체 A, B.
자, 충돌하기 전의 모습이 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잘 나와 있어. A가 2초 만에 4 갔네. 그럼 플러스 2m/s. B는 2초 만에 1 갔네. 플러스 2분의 1m/s. 그러면 2m/s랑 2분의 1m/s로 가다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충돌한 후에 위치가 계속 A, B가 위치가 똑같다 맞지? 매시가. 그러면 한물체 됐구나. 자, 한물체 된 속도가 2초 만에 3m 앞에 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3m/s. 결국 각각의 물체는 속도가 이렇게 변한 거야. A는 2에서 이렇게 됐고 B는 2분의 1에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 전후로 겪는 속도 변화를 향해서 질량비는 바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질량은 A가 B의 2배다 나왔네. 확인만 해보자. A가 2에서 2분의 3이 됐으니까 2분의 1m/s 감소했죠. B는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됐으니까 1m/s 증가했네. 그러면 A가 절반 변했네. 속도가. 그러면 반대로 질량은 2배 더 큰 거다. 오케이. 그럼 기니 D 봅시다. 기억. 충돌 전 운동량 크기는 질량이 속도가 2분의 1이랑 2로 A가 4배 빠른데 질량도 A가 2배 더 크지.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은 A가 B의 8배다.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 크기는 B가 A의 2배다. B가 A의 2배다. 맞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충격량 크기는 B가 받는 충격량 크기와 같다. 주고받는 충격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했어요. 맞아요. 답은 기니 D 5번. 자, 다음은 충돌한 두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실험이다. A, B는 각각 질량이 2kg이고 1kg이고. 그다음에 충돌은 보니까 이제 B가 원래 위치 정지네. 그러면 26cm라는 위치에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0.4초 이후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네. 그러면 이때 어디선가 충돌이 일어났다 이거지. 자, 그래갖고 충돌 전에 A의 모습은 0.1초마다 6cm씩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A는 60cm/s로 가고 있었구나. 자, 그럼 B는 정지했었고, 충돌 후에 보니까 충돌 후에는 A가 3cm씩 가네. 0.1초에. 그러면 3cm니까 30cm/s가 얘의 속도가 되었다. 그러면 충돌 후에 속도가 얼마 감소했냐? 마이너스 30cm/s 감소했다. 자, 근데 A랑 B는 질량이 2대1로 B가 질량이 절반이거든. 그러면 항상 충돌 전후로 얘는 운동량 전체 합이 보존돼야 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0만큼 속도 감소했다면 B는 반대로 플러스 60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운동량이 그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60cm/s 되었겠다. 자, 표에서도 마찬가지 0.1초당 6cm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다 맞지?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0.2초일 때 A의 속력은 0.4가 아니고 0.6이었지. 틀렸고. 니은 0.5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이 일어난 후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같은데 B의 운동량이 어차피 0이었으니까 A의 운동량을 대답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2kg 곱하기 0.6m/s 그래서 1.2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A는 2kg이 30, B는 1kg이 60. 운동량 크기는 똑같이 0.6으로 같네요. 그러면 답은 D 4번. 그림에서 보니까 두 물체 A, B가 각각 4H와 2H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다시 벽에 충돌해서 돌아와서 H 높이까지 와서 정지했다. 자, 요 이제 4H 높이랑 H 높이의 V를 조금 결정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H 높이에서 내려왔다. 그럼 H 높이에서 내려온 물체가 가지게 된 속력을 그냥 임의로 V라고 해볼게.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출발해서 올라가게 되었다면 얘는 어디까지 가서 정지할 수 있겠노? H까지 올라가서 정지한다 되겠죠, 맞지? 자, 근데 빗면에서는 높이 B로 이 빗면의 길이 B가 결정나기 때문에, 자, 높이를 4배인 4H에서 놓았다면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4배 더 크겠죠. 닮은 비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빗면에서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H 높이에 해당하는 요 빗변의 길이, 요 길이 동안 가속이 됐더니 가지게 된 속력이 V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S라면 그거보다 4배 더 긴 4S만큼 가속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가속 구간의 길이는 속도 제곱 변화량을 만들어낸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S라는 길이 때문에 속도 V가 아니라 속도 제곱 V 제곱을 가지게 됐다면 4S 길이만에는 4V 제곱을 가지게 되겠네. 그러면 4h 높이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하는 물체는 내려왔을 때 속도를 2V로 잡아줄 수 있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요거를 이제 문제 써먹어보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는 4h에서 출발해서 내려왔어. 그러면 A의 벽과 충돌 전 다가가는 속력을 2V로 잡는 거죠. 그리고 벽 충돌 후에 올라간 높이가 h인 거 보니까 벽과 충돌하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v라는 속력이 되었다겠지. 뭐 마이너스 v. 자, B 같은 경우는 h에서 내려와서 다시 h까지 올라가서 정지했기 때문에 벽과 충돌 전에도 v로 가서 벽과 충돌하고 나서 돌아올 때도 v로 돌아오는 모양새가 B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보다 크다. 2배 더 큰 거 맞죠? 속도가 2V였으니까. 니은 나에서 곡선과 지한축이 만나는 면적의 넓이는 결국은 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다, 맞지? A는 질량 같다 했네. 질량 같다 했으니까 둘 다 질량 M 줍시다. 그러면 A는 EMV였다가 플러스 EMV였다가 마이너스 V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MV. 그러면 3MV만큼 운동량이 변했고, B는 MV에서 플러스 MV에서 마이너스 MV 됐으니까 B의 넓이는 EMV. 그래서 B의 2분의 3배다, 맞죠? D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은 결국 시간. 자, 3MV라는 충격량을 2t0 동안 받았고, 그게 A고, EMV라는 충격량을 총 시간이 3t0. 그러면 2t0분의 3mv, 요게 A가 받은 거고 3t0분의 2mv, 요게 B가 받은 거네. 그러면 얘들 둘의 B는 9대 4. 2배나 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억니은 3번. 그러면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두 물체 A, B. 속도가 또 잘 나와 있네요. A 충돌 전의 모습이 오른쪽으로 5m/s. B는 충돌 전의 속도가 정지네. 정지 5. 그래서 B는 정지. 충돌하고 나니까 A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마이너스 3이 됐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m/s로 속도 변화를 A가 총 마이너스 8m/s 겪었다 이거지. 그리고 충돌 후에 B는 속도가 2m/s 플러스 2m/s가 됐네. 그러면 B가 겪은 속도의 변화는 오른쪽 플러스 2m/s 변했다 이거죠. 자,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에서 질량 B는 역수비. 그럼 A가 4배 많이 변했으니까 반대로 질량은 B가 4배 더 크다. A 질량이 2kg. 그럼 B는 8kg이구나. 오케이. 그럼 답은 4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하고 있는 B랑 충돌하는 상황이고, 자,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자, A는 플러스 6 운동량에서 출발했고 B는 정지였으니까 0이었죠. 자, 1초 전후로 해서 운동량이 갑자기 바뀌었지. A는 운동량 마이너스 2 잃었고, 그래서 B는 똑같이 받아가면 돼요. 운동량은 플러스 2 받아가서 운동량이 B가 2, A가 4가 됐네. 자, 여기 이제 충돌 후의 모습인데, 자, 일단은 충돌 후에 앞에 마찰면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결국 또 운동량이 작아지는 구간을 겪는다, 맞지? 자, 근데 이제 B가 요때 2초일 때부터 운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A는 3초일 때부터 운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물체는 크기가 없거든. 그러면 A랑 B가 여기서 만나서 충돌했잖아. 충돌하고 나면 두 물체는 같은 위치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점으로 그리면. 자, 그러면 A랑 B가 충돌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같이 겪게 될 이 마찰 구간을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면 B가 먼저 들어가죠. 몇 초 만에? 충돌하고 나서 1초 만에. 그럼 B는 충돌하고 나서 2까지 가는데 1초 걸리는구나. 자, 근데 같은 길이를 A는 충돌하고 나서 2초에서 3초까지니까 2초 걸리네. 그러면 같은 거리, 어차피 충돌하고 나면 등속이잖아.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하나는 1초, 하나는 2초 걸린 거 보니까 속도가 2배 더 빠르네. B가 A보다. 그러면 충돌 후의 모습이 A 속도가 V라면 B 속도는 2V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량 B가 나오겠다 이거지. 자, 운동량이 지금 A가 2배 더 크거든. 운동량은 A가 4. 지금 이 상황이 B는 2. 그러면 질량하고 속도를 곱하면 A가 2배 더 큰데 지금 속도는 B가 2배 더 큰 상황이잖아. 아,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4배 더 크구나. 그러면 4m m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은 결국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두 물체가 받는 R자임이 됐어요. 자, B가 받는 R자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찰력이라서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네. 2초 만에 2 감소했네. 그럼 마이너스 1이고 B는 1초 만에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A가 B보다 힘을 4배로 많이 받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니디 가보자. 기억. A와 B가 서로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충격량, B가 받는 충격량 크기는 서로 같다. 맞죠? 서로 충돌했으니까. 니은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4배 더 크다 해야지. 틀렸고. 디귿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 힘과 질량을 알기 때문에 가속도는 힘도 A가 B보다 4배 많이 받죠. 질량도 A가 B보다 4배 더 크니까 가속도는 서로 같다 해야지. 같다. 요게 맞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A랑 B가 충돌하는데 질량 B가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A의 충돌 전후 속도 변화가 잘 나와 있어. 자, 그럼 B는 우리가 이제 충돌 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찰면에 들어갈 때 B의 상황도 A의 상황도 우리가 속도를 다 알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결국 또 마찰력도 A랑 B가 마찰면에서 받는 마찰력이 2N, 1N. 그러면 질량 알고 마찰력 받는 힘을 아니까 마찰 구간에서 얼마의 가속도로 느려지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맞지? 자, 그러면 결국 이 동물이 다 알 수 있지. A가 마찰면에서 얼마나 운동하고 B가 마찰면에서 얼마나 운동해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 구하면 결국 L이겠다. 자, 여기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충돌 전에 A 속력 플러스 2네요. 자, 그러면 2m/s로 가고 있었고, 자,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력이 플러스 1m/s 됐네. 그러면 A 속도가 1m/s 됐으니까 A는 속도가 1 감소했네. 그러면 반대로 B 속도는 질량이 절반이니까 2배 많이 증가해서 2 증가하겠네. 근데 B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돌 후 속도가 2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마찰면에 먼저 B가 들어갈 때는 속도 2로 들어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속도 2로 들어갔고 B가 질량이 1kg인데 마찰력도 1N 맞죠? 그러면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느려져서 결국은 2m/s가 정지하는데 2초 걸리겠죠. 그러면 2초 후에 이동 거리만 찾으면 되잖아. 2m/s 등가속도 운동 정지 평균속도 1로 2초 이동했으니까 2m. 요게 이제 정지할 때까지 B가 운동한 거리고 마찬가지 A도 똑같이. 그러면 A는 들어갈 때 속도가 1이죠. 그러면 1m/s로 들어갔고 A는 질량이 2kg인데 마찰력을 2N 받아서 A도 가속도가 1이네. 마이너스. 그러면 A가 속도 1m/s로 들어갔으니까 정지할 때까지 1초 걸렸겠죠. 그러면 평균 속도 1 정지 0.5로 1초 이동했으니까 A 이동 거리는 0.5m 이동했다. 그렇죠? 그러면 2m, 0.5m 그 차이가 L이니까 L은 1.5m네. 답은 4번. 질량이 각각 1kg, 질량이 동일한데 운동량 변화를 줬네요. 자, 일단은 운동량이 A가 플러스 4, B가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A가 다 1kg이니까 그냥 속도 4 마이너스 6 주면 되겠네. 그럼 A는 속도 4로 운동하고 있었고 플러스 4. B는 속도 마이너스 6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충돌 후에 A는 마이너스 5가 됐죠. 운동량이 마이너스 5가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5죠. 질량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m/s 됐으니까 A가 속도 마이너스 9배 냈네. 이건 질량이 같다 했거든. 그럼 B는 속도 플러스 9배 하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3m/s 충돌 후 속도 내면 되겠다. 그치?
기니 D 보면 기억 충돌 후 B의 속도는 3, 크기는 3 맞고, 니은 충돌 시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1kg이지 둘 다. 근데 둘 다 속도 변화 9 겪었잖아. 그러면 충격량 9다 돼야지. 틀렸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 합은 충돌 전보다 감소한다. 자,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의 합 증가인지, 증가는 없다 했어. 감소인지 아니면 보존이 되는지, 탄성 충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직접 구하지 않고 상대 속도의 크기 변화로 비교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4m/s, 6m/s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10m/s 상황. 충돌 후에는 A가 왼쪽으로 5, B가 오른쪽으로 3.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 8m/s 상황. 일단은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었다 맞지?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가 되지 않는 충돌이니까 얘는 비탄성. 그래서 충돌 전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손실 잃었다 이거지. 보존이 아니고. 그래서 감소한다 맞죠? 그럼 답은 기D 4번. 질량이 각각 M, EM인 A, B 물체가 V로 운동하다가 정지하고 있는 B랑 충돌. 자,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는 일단 함께 붙어서 운동한대. 자, 가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래. 그러면 충돌은 완전 비탄성 충돌 시켜주면 되겠네. 그러면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 써서 충돌하고 나면 결국은 두 물체 모두 함께 3M이라는 질량으로 함께 가면 된다 맞지? 그러면 가그림은 충돌 전에 운동량이 플러스 MV, 그러면 충돌 후에도 플러스 MV 운동량 되려면 함께 갈 때 속도가 3분의 1V고, 충돌하고 나서 나는 충돌 전에 운동량 나도 MV네.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은 또 플러스 MV 되려면 3분의 1V 속도로 함께 가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기니디 갑시다. 기억 가와 나에서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같다. 자, 전체 운동량이 MV지. 그게 이제 지금 가에서나 나에서나 이 3M 중에서 B의 질량은 2M이거든. 여기서도 2M, M에서 요 질량 2M이라서 2M이 3분의 1V로 가는 상황은 가나 나에서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나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자, A가 겪은 충격량은 A가 V에서 3분의 1V 되죠. 그러면 3분의 2V 변했으니까 가에서 A가 겪은 충격량은 3분의 2MV. 나에서는 A가 정지에서 3분의 1V 됐죠. 그러면 A가 3분의 1V 변했으니까 3분의 1MV가 A가 겪은 충격량. 그러면 비교해주면 가가 2배 더 크다 해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나에서 A가 얻은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A가 얼마나 얻었니 물었으면 그냥 그 비교만 해주면 돼. 나에서 어차피 처음인 정지였잖아. 나중 운동 에너지가 그냥 A가 얻은 운동 에너지인데 A는 질량이 M이죠. 한 물체가 됐다 뿐이지 A는 여전히 질량이 M이지. 그리고 속도 3분의 1V로 간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V제곱. 그러면 18분의 1 MV제곱이네. 요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그래서 9분의 1이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1번 기억. 그림 가에서도 그 A랑 B가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고, 그림 나도 충돌하고 한 덩어리 돼서 운동한대. 자, 그래 놓고 질량은 잘 줬고 각각의 충돌에서 받은 충격량 비교하라 했어요. 자, 일단 한 덩어리 지켜주지 뭐. 이 A랑 B랑 가에서는 플러스 MV가 전체 운동량이네. 그러면 충돌하고 나면 어차피 3M, 3M이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MV 되면 되니까 속도는 3분의 1V. 자, 그러면 물체 하나로 보면 되겠네. A 물어보니까 A로 보죠. A가 속도 V에서 3분의 1V 됐네. 그러면 A가 겪은 속도 변화가 가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2V. 그러면 질량이 M인데 3분의 2V 속도 겪었으니까 변화를 3분의 2MV. 요게 가에서 겪는 충격량 크기다 이거지. 자, 나도 B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니까
충돌하고 나면 전체 3M이 운동량이 왼쪽으로 EMV 돼야 되네. 그러면 3분의 2V로 가겠네. 그러면 A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3분의 2V 됐네.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2V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A가 겪은 충격량은 질량 M의 3분의 2V, 3분의 2MV 충격량 겪었다. 요게 I나죠. 그러면 둘이 같네 크기는. 그러면 1대1 답은 1번. AB 충돌과 BC 충돌인데 일단 ABC의 애들의 질량 같다 했어요. 그러면 질량 M 이렇게 한번 줘보면 자 먼저 가에서는 A가 V로 가다가 B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죠. 그러면 한 덩어리 EM이 V1으로 갈 때 A의 운동량 플러스 MV 똑같이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V1은 2분의 1V구나. 자 그리고 나에서는 A가 충돌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정지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정지했고 그러면 A는 속도 변화를 마이너스 V 겪었고 자 C는 A랑 질량이 같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니까 속도 변화도 같게 그럼 C도 플러스 V 속도가 변했을 거니까 C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플러스 V 변해서 V2도 V 되겠죠. V. 기니디 보면 V1은 2분의 1V였지. 같다 했으면 틀렸고 니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결국 A가 받은 충격량을 대답하면 되는데 A는 가에서는 V가 2분의 V 됐잖아. 그러면 2분의 1V 변한 거고 나에서는 V가 정지됐지. 그럼 V 변한 거니까 같다가 아니고 나에서 2배로 더 많이 받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충돌 전의 상황이 같거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들인데 충돌 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충돌 후도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그래서 결국 요 양쪽을 감싼 요런 모양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자, 얘가 이제 B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고 A가 5cm/s로 오면서 충돌하니까 요렇게 오다가 이제 B랑 충돌하겠죠. 이 A의 왼쪽 벽이 B랑 충돌하면 충돌 후 두 물체는 반드시 멀어져야 돼. 그러면 B랑 A의 왼쪽 벽은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벽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B가 왼쪽 벽이랑 멀어지면 반대로 오른쪽 벽이랑 다시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충돌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이 충돌 전후 상황이 요 이제 A의 속도가 잘 나와 있네. A가 5cm/s에서 마이너스 3cm/s가 됐네. 자 그러면 A는 일단 처음에는 뒤에서 B를 박았으니까 4M인 A가 속도 5로 충돌해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 B와 충돌 후에 속도가 3으로 줄었네. 그러면 3m/s 됐으니까 cm/s 일단 그냥 3을 적자. 그러면 A가 겪은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2cm/s. 자 그러면 B는 정지였으니까 질량 확인하고 B가 질량의 4분의 1이네. 그러면 속도 변화는 4배 더 크게 플러스 8 겪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가 처음 정지니까 8m/s 되겠네요. 8cm/s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오다가 다시 이제 B는 8이고 A는 속도가 3이 될 거거든. 그러면 결국 B가 이 A의 반대쪽 면에 충돌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거니까 B가 이제 뒤에서 박는 상황이네. 그러면 B가 질량이 M인데 속도 8로 와서 충돌하고 앞에 가는 4M A는 속도가 좀 느리네. 3으로 충돌할 거다 그치. 근데 A 속도가 다시 뭐 됐어요? 5 됐네. 그러면 A가 속도 5 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2 변했고 그러면 B는 속도가 4배 또 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변해서 B는 그 자리에서 정지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B가 정지하면 A가 또 가다가 충돌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하고 똑같은 충돌이 일어날 거니까 계속 반복이다 이거지. 기니디 보면 기억
3초일 때 B의 속력은 8m/s. 처음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력 8cm/s 맞고, 그 다음에 니은 L은 20cm이다. 크기를 주는 건데 결국 충돌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첫 번째 충돌이 왼쪽 벽에서 일어나면 왼쪽 벽에서 동시에 같이 운동을 시작한 거다, 맞지? 근데 B는 8 속도가, A는 3. 그러면 얘네들 둘이 멀어지는 속도가 5cm/s. 1초에 5cm씩 멀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몇 초 멀어졌더니 4초 멀어졌더니 반대쪽 벽에 박았네요. 그러면 왼쪽 벽과 사이의 거리가 20cm 나게 되면 오른쪽 벽과 충돌한다는 소리니까 L은 20cm다. 크기는 맞죠? 그 다음에 D은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같다. 자, 첫 번째 충돌과 두 번째 충돌인데 어차피 A나 B나 첫 번째 충돌로 겪는 속도 변화랑 두 번째 충돌로 겪는 속도 변화가 크기가 같거든. 그러면 같은 크기의 속도가 변했으니까 충격량도 같겠죠. 1초일 때 5초일 때 서로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지금 가에서 A 물체가 또 이제 양쪽 벽이 막혀있네. 계속 충돌을 시킬 것 같고, 자, B는 6V, A는 2V로 가면서 이제 처음에 충돌은 P벽에서 일어나겠네. 자, 그래서 P벽 한번 충돌하고 Q벽 차례로 충돌해서 결국 A, B가 한 덩어리로 3V로 간단다. 자, 일단 두 번의 충돌을 한꺼번에 줬어. 그 모든 충돌 전후로 결국 운동량의 총합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충돌 전후로 운동량의 합이 변화가 없으려면 결국 각각의 물체가 겪는 운동량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변할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걸 사용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B는 역수 관계해야 된다. 이게 충돌 한 번 일어났을 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충돌 후에도 결국은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처럼 충돌이 두 번 일어난 뒤에 줘도 결국 두 물체의 운동량 그 속도 변화량을 알면 질량 B는 반대로 역수비로 가져가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는 속도가 2V에서 두 물체 모두 3V가 됐으니까 A는 속도가 플러스 V 증가했네. 그러면 B는 속도가 B도 지금 여기서 3V 가고 있거든.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3V 감소했네. 그러면 B가 A보다 3배 많이 변했네. 그러면 질량은 반대로 A가 3배 더 크다. 그래야 운동량 합이 보존되니까. 그래서 A가 질량이 3M, B가 질량이 M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이제 니은 충돌 후인데 첫 번째 충돌이죠. P벽과 충돌 후에 A의 속력인데 우리한테 조건을 B의 속도 변화량을 줬네. B의 속도 변화량이 P랑 충돌할 때와 Q랑 충돌할 때 3배다. 그러면 처음에 3x 한번 변했고 나중에 x 한번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속도 변화는 원래 B가 6V였죠. 자, 첫 번째 충돌은 이렇게 생긴 애랑 충돌하니까 첫 번째 충돌을 여기서 할 거니까 충격을 왼쪽으로 받죠. 그러면 6V에서 느려지겠지. 그때 속도 변화가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3x 줄게요. 3x 느려지고 두 번째 충돌은 여기서 일어날 거야, 그지? 그러면 왼쪽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래서 x만큼 더 늘어나서 6v-2x가 되겠죠. 요게 지금 뭐 돼야 되냐면 최종 속력 3v 돼야 된다, 그지? b에. 그래서 2x가 3v네. 그러면 x가 1.5v구나. 오케이. 충돌 후 A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자, B랑 A는 3분의 1만 주면 되지, 속도 변화량을. 그러면 B가 우리 첫 번째 충돌에서 마이너스 3x 변했다 할 거니까 A는 질량이 3배 더 크니까 플러스 x, A는 플러스 x 변했다 하겠네. x가 지금 1.5v 됐으니까 얘는 3.5v 2분의 7v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B와 P가 충돌한 직후 A, B의 운동 방향 서로 같다. 자, 첫 번째 충돌 직후에는 어차피 A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어. 뒤에서 때려 B가 박았지. 그러면 A는 더 속도가 증가해서 3.5V 됐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B는
꺾일 수도 있었는데 6V-3x가 아직 1.5V 남아있다 맞지? 그러면 B도 속도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길이 D 5번. 자, 그림 가와 같이 또 양쪽이 이제 닫혀 있는 형태의 그런 상자네. A와 B가 이제 충돌하게 만들 건데 일단 초기 상태가 B는 정지, A가 혼자 5m/s로 오른쪽 가면서 충돌하니까 결국은 A가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A의 왼쪽 벽이 B랑 충돌하겠죠.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충돌하고 난 뒤의 모습이 난데 A가 속도가 5에서 4 됐다 맞지? 그러면 A 속도가 1m/s 감소했고, 자, 그 다음 조건으로 준 게, 자, B가 P랑 충돌한 후, P랑 충돌하고 나면 P 벽과 이 B는 두 물체는 반드시 멀어져야 된다 했어. 자, 그러면 왼쪽 벽과 멀어지면 오른쪽 벽과 반대로 다가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P 충돌하고 난 뒤에는 Q랑 충돌할 건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래. 자, 물체 B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는 않을 거니까 결국 이 멀어지는 속도로 4m만큼 P 벽이랑 멀어지면 Q랑 반대로 충돌하는 거잖아. 그러면 4m 멀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 4초 걸렸다 이 소리죠.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가 1m/s가 됐구나. P랑 B가 충돌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A 물체의 속도가 4m/s다 했으니까 멀어지는 속도가 1이 되려면 B는 속도가 5m/s다 돼야 된다. 그치? 아, 그러면 충돌 후에 B가 겪은 속도 변화는 정지였으니까 플러스 5m/s 변했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 크기 비교하니까 A보다 B가 5배 더 크네. 그러면 질량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치? 그래서 B의 질량 묻는 거네. 답은 1번. 얘는 이제 조건이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새 물체 C도 이제 생긴 게 양쪽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맞지? 자, 질량은 5, 4, 1kg 잘 줬어요. 잘 줬는데 자, 일단 B의 속력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B가 속력이 두 번 변한다 맞지? 자, 이번 단원은 충돌에 참여하지 않으면 속력이 변할 수가 없어. 그럼 B의 속력은 양쪽에 A 물체랑 C 물체가 있으니까 A 또는 C랑 이제 충돌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C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게 이제 정지하고 있는 A랑 충돌하겠지. 충돌하고 나서 C가 이제 두 가지 방향 선택권이 있는데 C가 원래 방향으로 그대로 간다. 자, 근데 원래 방향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C가 이쪽 계속 가고 A는 충돌하고 나서 더 빠르겠지. C보다 멀어질 거니까. 충돌한 두 물체는 반드시 멀어져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 B의 충돌은 A랑 B가 충돌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A랑 B랑 충돌하고 나면 다시 이제 A랑 B는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충돌은 B가 충돌할 수 있는 대상이 C거든. 그러면 B와 C가 충돌을 이제 T3 때 해야 되는데 문제는 T1초 이후 C는 등속도 운동한다 줬어요. 충돌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지. 아, 그러면 T1초 이후에 B, C랑 충돌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그러면 이 C가 A랑 충돌하고 나서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A가 이제 충돌하고 나서 C가 뒤로 가면 C가 뒤로 가다가 정지하고 있는 B랑 먼저 충돌할 수가 있겠지. A가 B랑 충돌하기 전에. 그러면 이 첫 번째 B의 충돌이 BC 충돌인 거지.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C랑 멀어지면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A랑 충돌하는 게 요게 A, B 충돌일 거다. 자, 그리고 이제 T1초 이후에는 C가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에 참여를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 A랑 B랑 충돌을 하고 나서 A랑 B가 최종 B의 속도가 4V니까 한 물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B의 속도처럼 A의 속도도 4V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AB 충돌 후에 속도 4V가 됐을 때 C도 그때 마침 속도가 4V인 거죠. 그러면 모든 물체의 속도가 4V니까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러면 C의 상황이 등속도 운동 상황이 될 수 있겠네.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일단 모든 물체가 4V로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이 마지막 상황이니까 전체 질량이 10kg이거든. 그러면 10kg 곱하기 4V가 전체 운동량 합인데 그게 맨 처음에 C의 운동량만 있었으니까 C의 운동량과 다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V는 일단 8분의 1 미터 퍼 세크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최종 상황이 A랑 B가 둘 다 2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4V가 2분의 1 미터 퍼 세크니까 자, AB 충돌로 우리가 이제 A 속도 구하면 되겠다 이제. 지금 T2일 때 A 속력을 묻는데 T2일 때 A 속력은 A랑 충돌하기 직전 이제 A 속력이죠. 자, 그러면 A가 5kg이 오고 있고 이때 속도가 무슨 속도인지 잘 모르겠고 자, B는 속도가 5V 찍었다 했으니까 B는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겠지. C랑 충돌 당했으니까 왼쪽으로 5V면 8분의 5m per second. 요게 B의 상황이다 이거지. 4kg. 자, 근데 이제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될 거라 했고 그때 그 속도가 오른쪽으로 2분의 1m per second다 했으니까 자, B가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는지 확인하면 A 속도 변화를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왼쪽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에서 8분의 4 2분의 1이 됐으니까 8분의 9 8분의 9m per second 변화를 겪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 B가 5대 4거든. 그러면 반대로 속도 변화량 B는 4대 5가 돼야 되는데 그게 5의 역할이 지금 8분의 9가 나왔죠. 그럼 8분의 9에 5분의 4배만큼 변하겠네 A는. 그래서 10분의 9V 10분의 9m per second 변한 게 A의 나중 속도 요거다 이거지. 2분의 1m per second. 그러면 왼쪽에서 박았으니까 음으로 변했겠죠. 마이너스 10분의 9m per second 된 게 2분의 1m per second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원래는 2분의 1m per second에서 10분의 9만큼 더 컸다 이거지. 그러면 둘이 다 하면 2분의 1이 10분의 5니까 10분의 14 5분의 7m per second로 A가 가고 있었다. 그래서 충돌할 때 A의 속도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A의 D2 초일 때 속도는 5분의 7m per second. 답은 2번. 자, 그림 가와 같이 P점에 정지하고 있는 B한테 A가 어떤 속도로 충돌하는데 자, 일단 A 질량 4kg, B 질량 1kg, 4대 1 줬어요. 자, 충돌하는 게 T0일 때 일어났고 자, T0초 이후에는 어차피 두 물체는 멀어질 거야. 더 이상 다른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물체의 크기는 없거든. A랑 B랑 충돌했다 하면 둘 다 A랑 B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근데 A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A보다는 B가 빠른 속도로 갔겠지. 그래서 B가 8m 갔을 때 일단 A가 4m 가는 거 보니까 충돌 후의 속도는 A가 V이고 B가 2V다 이거지. 그럼 이걸로 가면 되겠네. 그 질량이 4kg이고 B가 질량이 1kg이다 했으니까 그 B는 충돌하고 나서 정지해서 2V가 된 거죠. 그러면 B의 속도가 2V 변했네. 그러면 A가 질량 4배 더 크니까 속도는 4분의 1만 변해야 돼. 그러면 A는 2분의 1V 감소한 거다 그치? 그럼 A의 속도가 2분의 1V 감소해서 V가 된 거니까 A의 원래 속도는 2분의 3V구나. 우리는 충돌 시간 찾으면 되죠. 그러면 A는 결국 자기 앞에 4m 지점에 있는 P점까지 2분의 3V로 갔고 이 등속도야. 자, P점을 지나서 이제 충돌하고 나서는 속도가 V가 되었고 그리고 또 4m 간 지점이 지금 A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이동 시간이 우리한테 20초다 줬거든. 그러면 각각의 구간이 길이가 똑같네. 우린 P점 갈 때까지 걸린 시간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같은 4m니까 2분의 3V랑 V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도가 3대 2니까 시간은 2대 3으로 걸렸을 거다. 그러면 전체 20초 중에서 5분의 2는 첫 번째 구간 지나는데 걸렸겠네. 그게 8초겠죠. 그러면 그게 T0초니까 T0는 8초다. 답은 3번.